우리가 2차 부등식을 공부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2차 부등식이라 함은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알파하고 베타라는 두 근이 있을 거고요. 여기는 알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2차 부등식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경우에서는 어차피 뭘 구하냐면 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과 관련된 문제는 전부 다 해 자체를 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fx가 0보다 크다와 fx가 크거나 같다와 fx가 작다와 fx가 작거나 같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그래프에서 큰 부분은 이 바깥쪽이 되겠죠? 여기 양수 파트가 되는 거야. 우리는 항상 이 녀석의 무슨 값? y 좌표 함수 값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위쪽을 보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해를 구할 때는 그 해 자체는 x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야 여기서 0보다 큰 부분이 어디야? 여기랑 여기예요. 그렇다면 이 0보다 큰 부분의 x좌표, 요 x좌표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x는 알파보다 작다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라고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다 쪽에서는 이 아래쪽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x는 알파고 베타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별 차이는 없습니다. 아래 거는 뭐만 추가되면 돼요? 등호만 추가되어 있으면 돼요. 얘는 바깥쪽이다. 여기 등호만 추가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번 그래프를 생각하는 건 좀 버거우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2차 부등식의 해 자체를 구하는 문제에서는 이 범위에서 크다 쪽은 해가 바깥쪽이 되는 거고요. 작다 쪽은 해가 안쪽이 되는데 이 전제는 당연히 최고창의 개수인 a가 0보다 크다는 전제하에서 우리 문제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는 무조건 해 자체를 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쪽을 볼게요. 이 아이들은 좀 얘기가 달라져요. 이 아이들은 얘네들처럼 명확하게 어떤 해의 범위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모든 실수, 해가 없다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뭘 다루게 되냐면 조건을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는 해 자체를 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면 이쪽에서는 이들의 조건을 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번 볼게요. 자, 이 경우에 0보다 큰 부분은 x가 알파만 아니면 돼요. 자, 그래프로 볼게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다 들어갔죠? 모두 실수. 어서 오세요. 자, 0보다 작은 부분은 존재하지 않죠? 해가 없다.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x는 알파라는 단 하나의 해를 가진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 두 녀석이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 이제 이쪽을 볼게요. 얘 보세요. 0보다 큰 부분이든 크거나 같은 부분이든 항상 존재하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모든 실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가 하나로 묶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어떤 경우에 0보다 크다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표현에서만 모든 실수라는 해가 나온다는 거예요. 0보다 크다와 0보다 크거나 같다에서만 모든 실수라는 답이 나올 수 있겠다는 거고요. 밑에 거 볼게요. 0보다 작은 부분 없어요. 작거나 같은 부분 없죠. 똑같이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해가 없다라는 조건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 fx가 작다와 fx가 작거나 같다에서 이제 나오게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건 제가 뭘 물어본다 그랬냐? 무조건 조건을 물어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가 나왔어.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래. x가 알파인 단 하나의 해를 가진대. 해가 없대. 해가 모든 실수래. 이런 식으로 이 어떤 범위가 주어지는 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조건과 관련된 문제고요. 이 조건은 결국 뭐야? 판별식이에요. 그렇죠? 조건은 결국 판별식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지 얘는 어떨 때 제가 등호 함께 간다 그랬어요. 판별식은 무조건 작다나 작거나 같다만 씁니다. 여러분이 학교 시험 문제를 보는데 2차 부등식 문제에서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판별식이 크다를 쓸 일은 없습니다. 왜? 판별식이 큰 경우는 무조건 해 자체를 구하기 때문에 조건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쓸 일은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는 양자택일 문제야. 판별식이 작다를 쓸까? 판별식이 작거나 같다를 쓸까? 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까? 양자택일 문제랍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는 똑같이 간다 그랬어요. 똑같이 간다 그랬어요. 등호가 똑같이 갑니다. 해가 없다 쪽에서는 등호가 반대로 간다 그랬어요. 등호가 반대로 간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요것들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 파트하고 요 녀석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유형에 대한 공부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그거에 이어서 해가 없다 모든 실수 파트를 오늘 이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크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1250번까지 진행을 했는데, 자, 질문은 이따가 몰아서 쭉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1250번까지 갔었기 때문에 오늘은 유형 7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지야, 우리 시험 대비 보강 다음 주 일요일부터 시작하기로 했거든. 다음 주 일요일, 그러니까 30일. 다음 주 31일 2시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 말고 다음 주 일요일부터. 시간 겹치는 건 없지 아직은. 오케이. 혹시라도 어떤 특이 사항이 발생하시면 미리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갑자기 당일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부모 아이들 당일 연락 별로 안 좋아하고요. 미리만 알려주시면 다 조율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지야, 다음 주 월요일 몇 시? 1시?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유지 1시다? 까먹지 마. 너무 걱정이 돼. 1시에 가야 먹을 수 있을 거야. 1시면 뭐 충분히 늦잠 자고 올 수 있잖아. 그치? 1시 전에 일어나야지, 그치? 1시 전에 일어나야지. 유지야, 너 오늘도 체육했니? 오후에? 아니야? 시브레이씨 너랑 비슷한 애를 봐가지고. 이따가 걷어서 함께. 저 오늘 지금 가려가지고. 그럼 애들한테.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부등식의 해라고 나와 있고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게 됩니다. 자, 판단하시면서 보실 거고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습니다. 부등식 2, 함수값이 마이너스 7보다 뭐가 돼요? 큰 부분을 찾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다 뭘 줬어요? 식을 줬거든요. 우리한테 식을 안 주고 야 이제 식 정도는 너희가 구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질문을 던진 거야. 그리고 나서 왜냐면 이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쭉 뻗어나가게 되거든요. 그럼 분명히 이 아래 어딘가에 y는 마이너스 7이라는 선이 있을 거야. 그치? 그럼 얘보다 큰 부분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지금 윗부분인데 그럼 분명히 얘는 분명히 x 좌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알파, 마이너스 7, 베타,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쭉 올라와서 결국 이게 이제 알파가 되고 이게 이제 베타가 될 거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이 알파하고 베타 이 범위 안쪽을 문제에서는 원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복잡하게 할 건 아니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가져와야 될 것은 무엇이냐? 식이에요, 식. 그렇죠? 2차 함수의 식 자체를 우리가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을 만들어 봅시다. y는 최고차의 개수는 아직 몰라요. 근데 두 근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무난하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라고 놓고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 한 점이 주어졌죠? 0,3이라는 점이 주어졌으니까 뭐 할 거야? 대입해야 되겠죠?
y에 대한 3을 x에 대한 0, 0 그러면은 마이너스 6a가 되면서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이 식이 나온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여있는 뭐 전개해 보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요거 y는 마이너스 7보다 크대? 그럼 우리 식을 어떻게 쓸 거야? 자 y는 마이너스 7하고 얘네 둘을 비교할 거야. 자 누누이 말하지만 이차함수하고 직선을 비교할 때는 둘을 항상 어떻게 하자? 빼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이런 표현도 써볼게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x 곱해서 플러스 3이라는 아이가 우리가 흔히 교점 구할 때는 이렇게 썼던 건 기억나시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뭘 구하는 거냐면 부등식을 구하는 거니까 저기에 있는 식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는 게 일단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럼 얘를 이제 뭐 할 거야? 이항하면 자연스럽게 똑같이 빼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이항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x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10 이렇게 푸시면 돼요. 선생님 근데 가급적이면 마이너스는 비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면서 근데 이때 주의할 건 항상 부등호의 방향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기억하시고 뭐 해각번이 보이시죠? 지우가? 5랑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4 그러니까 그냥 한번 바꿔서 마이너스 5랑 4 이러면 틀리는 거야. 기껏 다 풀어놓고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은 너희 뻔히 알아 너희 5랑 마이너스 4랑 5랑 이거 헷갈릴 거 아니야. 그럼 보기 중에 있겠지 두 개가 다 그치? 물론 답은 똑같아 왜 정수에 있으니까.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제가 안쪽이라고 했죠? 작은 경우에는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x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아이고 우리 지성이 잘 잤어? 자다가 늦었지 지성아? 그치 괜찮아 잘 왔어. 그래도 우리 지성이가 염치가 없는지 고개를 숙이면서 들어오네. 괜찮아. 자 그러면 현준아 몇 개예요 정수? 정수는 8개. 8개. 그쵸? 개수만 잘 세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저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갈까요? 이건 이제 똑같은 버전이고요. 방식은 동일합니다. 자, 요런 거 한번 가볼게요. 자,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삼각형이 들어와 있네요. 삼각형의 너비가 6이라는 정보를 던져줬어요. 자, 교환. 이 넓이가 6이래.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왜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아니야. 자, 얘가 4잖아. 그럼 높이가 얼마가 돼야 될까? 정신 차리고. 자,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면 12가 나와야 되잖아. 그쵸? 왜냐면 2분의 1에서 6이 나와야 될 테니까. 그럼 높이는 얼마? 3. 그렇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 아까 거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 녀석의 식을 이제 완성만 하시면 돼요. 어떻게 완성을 한번 해볼까? 1 값을 때 3 됐으니까 얘는 식을 완성해보면 이 fx라는 식은 마이너스로 묶여서 자, x의 제곱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 둘을 합하면 얼마가 돼요? 2가 돼요. 그래서 이 자리는 플러스 2x가 들어갈 거고요. y절편이 3이니까 이렇게 식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뭐 이런 문제였고요. 자, 그러면 얘에다가 지금 뭘 했어요? 12를 더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에다가 12를 더했거든. 그리고 이렇게 그냥 별거 없는 거예요. 2차 함수의 식 만들고 얘가 시키는 대로 2차 함수의 식을 만든 다음에 12를 더해. 알았어. 12 더할게. 12 더하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냥 세팅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럼 이제 풀면 돼요. 마이너스니까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5가 마이너스 15가 되면서 요렇게. 자, 지우가 범위는 5랑 3 지우가 너 이거부터 연습해야겠다.
지금 두 번 물어봐. 두 번 2차 방정식 계속 틀리면 어떡해. 안 틀리는데 왜 자꾸 하는 거야? 자, 지우가 이거 봐봐. 부호가 서로 어때? 다르지? 부호가 다르네? 둘을 더한 값이 2가 나왔네? 5랑 5랑 3은 분량 곱해봐라 마이너스 15가 나오네. 재밌게 하다. 이거 마이너스 5라고 3. 이니까 그거 바꿔서 5랑 마삼. 그래. 안 돼, 지우가. 안 돼?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지우가. 여행 간다고 신난 건 알겠는데, 여행 언제 했잖아? 오늘 밤에 밤. 새벽에 전화. 새벽 몇 시 비행기? 3시. 너 어디로 가? 일본이요. 너도 오사카야? 아니요. 이번에, 토쿄 간다 그랬지? 아니요. 그럼 어디로? 소도시요. 소도시 어디? 이름 처음 들어서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중에서. 다 아니에요. 뭐. 진짜 안 알려진 데서. 어디를 가는 거야? 아니, 일본이 그 4개 중에 하나거든? 이게 진짜 완전 아니, 이런 거 알아? 아니라. 그게 뭐냐면 일본이 보면 여기에 홋카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떨어져 있는 거 하나 이렇게 있나? 지금 어떻게 돼 있던데? 그래가지고 맨 위에 여기 이제 홋카이도 여기가. 이거 반도 자체가 이게 그 이름 몰라요. 아 그래요? 위쪽이 아래쪽에. 그 가운데 있는 긴 선 중에 있는 곳이 혼슈에서 위쪽 아래쪽. 그것도 몰라요. 근데 좀 뭔가 휴양지 그런 느낌이야? 네, 소도시? 바다 있고. 그런 거는 이제 엄마가 알아보신 거야? 네. 어머니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그치, 그런 거 검색하시고. 인스타나 이런 거 많이 보셨나 보죠, 유튜브는. 맞습니다. 지금은 인스타 팔로워가 3,000명이었나? 진짜? 혹시 제 팔로우는 안 받으셔가지고. 제가 팔이었는데. 내가 인스타를 안 해서 모르겠다. 마팔이었어, 진짜 지금. 저도 마판이었어요. 지금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 핵인싸네, 우와. 아들 친구들하고 막, 오야, 어머니 멋있다. 지성아? 매번 떠나셔가지고 막.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죠? 40이요. 40. 되게 젊으시네. 너 17이잖아. 어머니가 40. 23세 너들 나이시고. 어머니 어떻게 하시네. 어머니 젊으시니까. 그렇지, 젊으시니까. 신세대시네. 좋아요. 자, MZ 세대시다. 맞습니다. 그치, 39세까지가 MZ잖아. 주경은 굉장히 트렌드 하셔가지고. 너무 멋있다. 자, 그러면 지우가 그래서 얼마냐고? 5하고 마이너스 3이겠죠? 이거 틀리면 안 돼?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5하고 마이너스 3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정수의 개수니까 개수 세 보시면 얼마? 무서워. 자, 감사합니다. 지성아? 지성아? 트렌드 틀린 말한 거 아니지? 예상은 너 이번에 먼저 샀어. 건정이 우리 무슨 아니 우리가 이렇게 지상 해본 거라서 그렇고. 전제를 까는 거죠. 엄마 분쟁이 아니면 다음 시간에 얘기해. 너 이번에 분쟁 안 받으시죠? 아니 내가 지금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재밌었어. 딜을 했다는 거야. 오늘 알아보고 시험지? 너희 시험 보고 있잖아요. 알아보고 시험지를 주고 너희가 몇 개 이상, 그러니까 반 평균 몇 개 이하로 틀리면 내가 아이스크림 쏜다 그랬어. 근데 써야 돼. 평균 한 개 틀렸어. 중3 애들. 올해 거 말고 22년 거. 좀 쉬웠던 거. 너희도 풀어봤잖아, 22년 거. 맨 처음에 풀었던 거. 네. 자, 가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또 나왔네요. 이거. fx랑 요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x 프라임 스퀘어. 이 녀석이 다시 또 등장했습니다.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만 만나도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학교 시험 문제에서 딱 이 정도 수준으로만도 나와요. 왜냐면 이렇게만 나와도 애들은 틀리거든요. 충분히 틀리거든요. 자, 볼게요. 우리가 다른 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요 아이들에 우리는 집중하셔야 돼요. 무조건 어떻게 풀기로 했죠? x는 2x 프라임 플러스 1로 풀기로 우리 약속을 했어. 단순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봐. 얘가 만약에 3이 되면 그때 얘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야.
그렇지? 얘가 만약에 7이 되면 그때의 이 아이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거야. 한영아, 알파 프라임은 얼마가 될까요? 연산 가능하겠어? 얼마? 뭐 더하기 1이 3이야? 2 더하기 1이 3이지. 그럼 알파 프라임은 얼마? 그렇지. 자, 교야, 베타 프라임은? 그렇지. 끝난 거예요. 되게 단순하죠. 원래는 제가 항상 이거 풀 때 어떻게 했죠? x 프라임은 이항시켜서 x 마이너스 1 나누기 2 낳고 이렇게 놓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뭐 암산만 가능하다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라고 한다면 2분의 3마 1이 알파 프라임, 여기서는 2분의 7마 1이 베타 프라임 이렇게 됐을 테니까 이제 그 연산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두 가지 값을 구했네. 1부터 3까지의 등호가 없으니까 안쪽 됐나요? 생각보다 쉽죠? 되셨나요? 자, 또 가볼게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해가 주어졌어요. 지금 1과 5라는 해가 주어졌습니다. 식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식입니다. x는 마이너스 2x 프라임 플러스 3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이항하면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x 프라임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알파 프라임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연산을 할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3을 뺄 거예요.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3을 뺄 거예요. 자, 연산 가능하죠? 지성아, 알파 프라임은 얼마? 1. 베타 프라임은 얼마? 마 1. 이렇게 해서 1과 마 1이라는 두 범위를 구해냈죠. 자, 그래서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1과 마 1을 구해냈거든? 그 상태에서 얘가 범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크다라고 해놓고 누구보다 0보다 크도록 하는, 그쵸? 저 얘기를 던지고 있어요. 근데 이러면 어떻게 하죠? 0보다 크도록 하는, 생각보다 쉬운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이 녀석의 해가 무엇이라는 건 알아요? 저기 1과 마일이라는 건 알아요. 이렇게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f0이라는 값이 얼마인지가 필요하대. 그럼 얘가 필요한 거잖아. 그치? 얘보다 크도록 하는 그 값을 구하래. 자, 이제 질문을 던져볼게요. 지금 이 풀이는 잘못된 풀이에요. 지금 이 풀이는 잘못된 풀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세요. 이게 실제로 학교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이런 패턴이 이제 전에 마플에도 있던 문제였고 이게 사원고에 전에 문제가 나온 문제였는데 생각보다 많이 틀렸더라고요. 문제.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그냥 단순하게 이런 문제였다면 당연히 마일과 1이 맞죠. 당연히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상한 애가 들어왔다는 거야. F0이라는 값이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만들어? 식을 못 만들지. 얘가 좌표가 안 나와 있잖아. 근데 저거 1이랑 5가 있는 1이랑 5가 있으니까 fx를 a로 만들어서 x-1 그리고 x-5 이렇게. 그럼 x에 0 들어가면 이 점의 좌표는 0, 0 들어가면 5a 이렇게. 유진은 어떻게 생각해? 이 문제 풀려면? 모르겠어요? 진아 어떻게 풀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문제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만나는 문제는 fx가 0보다 뭐 크다. 그랬을 때 f의 ax 플러스 b가 0보다 큰 값을 구하세요. 이런 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fx가 그냥 이렇다만 돼 있지 어떤 문제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 부분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얘랑 비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똑같이 무엇으로? F0으로 바꿔주셔야 동등한 조건 속에서 문제풀이가 진행돼요. 조건이 같아야 되는 거지. 생각해보자. 자, 얘는 분명히 알파하고 베타가 그냥 단순하게 fx가 0인 경우는 알파 베타가 1과 5인 게 맞거든? 그런데 이번엔 바뀌었어. 누구로? 이걸로 바뀌었어. 조건이. 자, 현재 이 녀석의 두 근은 뭐하고 뭐가 될까요? 뭐하고 마이너스 이거의 두 근. 그러니까 이 fx라는 녀석과 0을 대입했을 때의 그 함수값. 얘가 y는 f0이거든요. 이들의 두 근은 뭐하고 뭐가 될까? 영하고 그렇지. 왜? 좌우 대칭이니까. 그러면 요 식에서의 요 역할이 0과 6으로만 바꿔주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이 바뀐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요 풀이가 이제 0과 6으로 대치가 되겠죠. 0과 6. 그럼 얘는 2분의 3이 될 거고요. 얘는 6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두 번째 의문이 시작이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2분의 3과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이제 세팅이 된 건데,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범위. 바깥쪽일까요? 안쪽일까요? 범위.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2분의 3을 기준으로 x는 안쪽일까요? 바깥쪽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죠? 왼쪽? 안쪽? 그렇죠. 안쪽이 맞아요. 선생님 왜 안쪽이에요? 크다라고 되는데 왜 안쪽이에요? 그래프가 뒤집혀 있으니까. 반대로 보셔야죠. 그래서 안쪽이 되면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1, 0, 1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푸는 문제들이 fx가 뭐 크다, fx가 뭐 작다 이렇게 주면 두 번째 물어볼 때 ax 플러스 b를 가지고 뭐 크다, 작다 이런 건 상관이 없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ax 플러스 b를 주고 뭐 크다, 작다, 뭐 크거나 같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풀면 되거든요. 단 조건이 있어요. 얘가 0이면 얘도 0이에요. 얘가 0이면 얘도 0이에요. 만약에 얘는 기준이 달라. 뭐 K라고 돼 있어. 얘는 기준이 달라. 뭐 Q라고 돼 있어. 얘가 0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둘의 기준을 부등호의 방향은 상관없지만 얘를 똑같이 이렇게 일치시켜 주셔야만 문제가 풀려요. 기준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둘을 비교하는 기준이 같아야만 문제가 풀립니다. 왜냐면 봐봐. 잠깐 생각해보세요. 하나는 fx가 0이라는 방정식인데 하나는 ax 플러스 b라고 해놓고 갑자기 여기다가 3 써놨어. 그럼 이 아이들이 동등한 조건이에요? 다른 조건이에요? 다른 조건이잖아. 똑같은 얘기인 거야. 부등식도 어차피 2차 방정식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조건으로 통일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노멀이지만 아마 풀었으면 못 풀었을 거예요. 찍어서 맞출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기준을 반드시 맞춰주셔야 된다. 이거 하나 정도는 알고 갑시다. 잘 안 나오긴 하거든요, 시험에.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왜냐면 이것만 해도, 이렇게만 해도 어차피 많이 틀릴 거라서 보통 굳이 여기까지는 잘 안 가긴 하지만, 나오면 굉장히 난해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풀어볼게요. 자, 여기 나오는 것들이 이제 어려워요.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기준 볼게요. 얘도 0이고요. 얘도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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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으니까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행동은 자, x와 이제 비교할 거야. 첫 번째는 마이너스 x 프라임. 두 번째 x와 비교할 거야. 2x 프라임 마이너스 2. 세 번째 비교할 거야. 3분의 2x 프라임 마이너스 2. 다른 부분 없죠. 방식은 동일합니다. 맞죠? 그럼 이제 풀기만 하면 돼. 자, 해는 무엇이라고? 마1과 5라고 주어졌어요. 방향 일단 나중에 볼 거예요. 마1과 5라고 주어졌어요. 이제 연산할게요. 자, 이거 정리해 보시면 마이너스 물론 정리 안 하고 바로 대입해도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들어갔으니까 1이 x 프라임. 5가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5가 x 프라임. 알파 프라임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쵸? 자, 두 번째. 이것도 정리할게요. x 플러스 1을 2로 나눴어요. 마이너스 1 들어가 볼까요? 0이네요. 5 들어가 볼까요? 3이에요. 자, 이쪽으로 가봅니다. 요거 정리해보면 3x에다가 1, 2 안에서 플러스 1, 2로 나눠서 이렇게 조금 복잡하지만 정리가 됩니다. 자, 대입해볼게요. 마 1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2분의 마 3 플러스 1입니다. 얼마? 마 1이 다시 이 자리에 5가 들어갑니다. 2분의 5, 3, 15 플러스 1이니까 요거 16이죠? 그래서 8 이게 x프라임이에요. 자, 여기 우리는 답을 일단 구해놨습니다. 됐죠? 자, 이제 부등호의 방향만 조금 신경 쓸게요. 보자. 작다였을 때 바깥쪽이었어. 작다는 원래 안쪽이긴 하지만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였나 봐요. 작다일 때 바깥쪽이었거든요. 그럼 그것만 먼저 확인해보자. 작으면 바깥쪽이어야 돼. 맞죠? 크면은 안쪽. 일단 구성은 맞습니다. 해만 확인할게요. 첫 번째에서는 우리가 1과 마이너스 5였어요. 맞죠? 두 번째에서는 0과 3이었어요. 틀렸네요. 세 번째에서는 마1과 8이었고요. 맞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10번대 라인의 문제는 다 풀어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항상 fx와 이런 형태가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항상 x 프라임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대로만 잘 적용시켜 주시면 되고요. 부등식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생각하셔야 되겠죠.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선생님 마이너스인데 안쪽 작은 쪽인데 왜 바깥쪽일까요? 그래프가 거꾸로 뒤집혀 있는 거니까 당연히 바뀌는 거니까 생각합시다. 자, 그 다음 자, 요 두 문제가 있어요. 두 문제가 있는데 아래 게 좀 더 쉽고요. 위에 게 좀 더 어렵습니다. 별 차이가 없네요. 굳이 하자면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 건데, 제가 일단 이걸 먼저 풀어드릴 거고요. 밑에 걸 여러분이 푸실 거니까 마음에 준비하시고. 풍무는 집중해라. 풍무만 집중하는 건 아니고요. 알아도 집중하셔야 돼요. 일단은 알아도 풍무도 이 표현이 나온 적이 있으니까. 자, 집중할게요. 물론 번호는 10번대 후반 정도로 출제가 되기는 해요. 자,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녀석의 해가 이거라고 거꾸로 줬네요. 그렇죠? 그럼 우린 연산을 할 거야. 무조건 이런 거 나오면 뭐 하자고요? x 프라임 쓰자고요. 딴 생각하지 마. 제발. 하던 대로 하자. 그렇다면 x는 3분의 x 프라임 마이너스 k인데 3을 곱하고요. k를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괜찮죠? 자, 이제 해봐. 여기 분명히 마이너스 2랑 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2랑 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x값이.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 이거 구해야 되거든요. 해볼까?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마6 플러스 k가 하나의 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 3이 들어가면 9 플러스 k가 또 다른 하나의 근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친절하게 문제에 그게 얼마라고 돼 있어요? 8과 7이라고 돼 있죠. 자, 지성아. 둘 중에 누가 마팔이고 둘 중에 누가 맞지? 플러스 7.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7이 세 번. 저쪽. 얘가 두 번째. 아래. 아래 게 7이고, 위에 게. 아니지. 얘가 7이고, 얘가 마이너스 8이겠죠. 이거 충분히 생각하시죠? 왜? 둘 다 똑같이 K인데 얘는 6을 빼고 9를 더했으면 얘가 더 클 거 아니야. 큰 수 얘한테 주고 작은 수 얘한테 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은아, K 값은 얼마? 그렇죠, 마이너스 2.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괜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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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K 값이 마이라는 걸 알았어. 자, 이제 K 값이 마이거든. 그럼 여기는 이제 플러스 2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K 값이 마이였으니까 이제 저거 가지고 두 번째 문제 시작하시면 돼요. 얘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씩 들어갈게요. 똑같습니다. X 대신에 식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식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럼 똑같이 2를 곱하고요. 2x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2는 x 프라임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제 요거 대입하겠죠? 마이랑 3을 마이를 대입하십니다. 그러면 마사 마이니까 마6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3 들어갑니다. 얼마? 4. 그래서 마6과 4가 이 녀석이 답이 됩니다. 마6과 4를 뭐 하래요? 곱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마24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아래에 있는 문제를 풀어봅니다. 풀이는 거의 유사합니다. 위에 거는 이렇게 열어놓을 테니까 아래 거 한번 풀어보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